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가는 대로 해라라는 책입니다. 앤드류 매튜스 지음, 김유경옥 김, 대의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따뜻한 웃음을 주는 글과 함께 인생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행복한 인생살이 비법을 전하는 책입니다. 마음대로 살면서 즐거운 삶을 이끌어가며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을 바꾸면 삶도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 스승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삶에서 메르세데스 스포츠카를 가지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나요? 이런 제자의 질문에 스승은 당연하고 말고 페라리를 가지는 것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다리와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선 현재 딛고 있는 계단부터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일이든 인간관계든 돈이든 그 무엇이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대로 발을 내디뎌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단계를 해결합니다. 난 이 계단이 싫어. 다른 계단에 있고 싶어. 이 경우에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의 사다리가 좋아 보여. 이건 질투입니다. 이 사다리는 썩었어. 뛰어내릴 테야. 이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만약 공경에 빠졌다면 스스로에게 내가 어떤 계단을 밟지 않은 것인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삶이 정체되어 있다면 본인이 어떤 노력을 들이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도 하고 교우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제 일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에너지 시스템과 같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순전히 자신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공들인 만큼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스스로 시스템의 재물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을 보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쩜 저리도 운이 좋지? 헷갈리겠지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모두에게 똑같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습니다. 세상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면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곤 궁금해 했습니다. 저들의 삶은 어쩜 저렇게 달콤할까 하고요. 그러다 그들도 어딘가에서 무언가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작은 단추가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것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도 제한적으로 사는데 그건 실수입니다.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잡을 게 그것뿐이라면 그것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히 익히고 나서 그게 다른 일로 이어지는 걸 보아야 합니다. 큰 일을 맡을 수 없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뛰어들어야 합니다. 기업인 존 맥코막은 친구인 닉이 어떻게 미국에서 첫 직장을 구했는지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닉은 이민자였습니다. 돈도 없었고 영어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 일을 지원했습니다. 사장과 면접을 보기 전 닉은 레스토랑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을 솔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칫솔을 가져가 얼룩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타일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면접을 보는 동안 사장은 화장실에 무슨 일이 있던 거지라며 궁금해했습니다. 닉은
전 접시 닦는 일에 진심이에요 라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닉은 채용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샐러드 담당이 그만두자 닉에게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구할 일자리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닉과 그의 칫솔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경력을 쌓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훈련이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훈련은 모두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훈련은 커다란 차이를 만듭니다. 인생은 당장의 즐거움과 느린 보상 사이에서 맞춰집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공부하기와 같이 작은 일을 훈련하다 보면 역량이 잘 쌓여 큰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체육관 가기와 같은 작은 일은 건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거하게 술을 마시는 대신 적게나마 $20씩 절약하다 보면 자신만의 아파트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 훈련의 핵심은 강철 같은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무언가를 왜 원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빚에서 벗어나고 싶은 진짜 이유를 안다면 저축이 쉬워집니다. 본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확신이 들 때 공부하기가 쉬워집니다. 또한 자기 훈련이 된 사람은 다른 곳에서 가르침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합니다. 자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훈련하지 못하는 사람은 흔히 명령을 들어야 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자기 훈련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팔다리가 꽁꽁 묶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확장의 첫 번째 법칙은 질서입니다. 무언가가 성장하기 위해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꽃과 잘린 오렌지 그리고 나무와 벌집의 대칭면을 살펴보면 거기엔 규칙이 있습니다. 자연은 본질을 보존하고 쓰레기는 버립니다. 그걸 체계라고 부릅니다. 사업이 번창하길 바란다면 성공할 방법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삶을 꽃 피우려면 어떤 질서가 필요합니다. 프레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무실은 엉망이지만 정돈된 엉망이라고 할 수 있지. 난 사실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여.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을 들으니 프레드가 뇌 수술을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의료진이 주사바늘과 붕대, 낡은 병이 쌓인 곳에 서 있는 게 떠오릅니다. 그리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안심해요, 프레드. 좀 엉망이긴 하지만 모든 건 완벽히 제 통제 아래에 있어요. 임무 수행이 필요한 곳엔 언제나 체계가 있습니다. 소방관은 늘 헬멧을 놓은 자리를 기억하고 구급대원은 정해진 곳에만 구급차 열쇠를 둡니다. 난장판 속에서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파일 수납함을 정리하고 차고를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깨달을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처럼 우리 주변 환경은 우리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보통 집이 엉망이면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영하 50도에서 꽁꽁 얼린 얼음 한 조각에 열을 가해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얼마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가해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0도에 이르면 녹아서 물이 됩니다. 얼음이나 프로젝트, 경력 따위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할 뿐이지
이미 변화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를 넣다 보면 분명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 법칙을 기억해야 공포나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을 핀볼 게임으로 그리길 좋아합니다. 매 순간 나는 노력합니다. 책상을 치우고 책을 쓰고 친구를 돕고 그림 그리기를 연습하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도전하고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득점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내 보편적인 신용에 쌓입니다. 다음번 보상을 타기 위해 얼마나 많이 득점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 노력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가장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빙고가 터집니다. 새로운 기회, 초대장, 수표가 날아옵니다. 믿는 대로 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믿음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워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해야 한다는 단어가 들어간 믿음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호의를 돌려줘야 한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 한다. 내가 일을 잘하는 걸 남편이 알아줘야 한다. 사람들은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 사람들은 좀 더 사려 깊어야 한다.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해야 한다 목록은 합리적인 기대의 집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어떤 믿음도 없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호의를 돌려주지 않고 잘한 일을 알아주지 않고 사랑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덜 존중받거나 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현실은 해야 한다와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믿음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런 믿음과는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비난해봤자 언제나 현실이 이깁니다. 믿음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식을 칭찬하고 선물도 많이 줘야 한다고 믿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버지가 칭찬도 선물도 주지 않는다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아버지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건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로 인해 더 행복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여 마음이 더 평온합니다. 세상 일을 다르게 바라보기 위해선 의지력이나 자신감 또는 뇌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용기를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음번에 화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화가 나는 건 내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을 불러오는 금전 철학을 갖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받건 안 받건 믿음이 성공을 만듭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같은 월급을 받는 8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산을 만들고 잘 사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고작 샌드위치를 사 먹을 때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차이점은 그들이 버는 돈이 아니라 돈에 관한 믿음에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거나 돈을 잃고 있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은 믿음이 어떻게 성공을 좌우하는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복권 당첨자들은 수표를 받기 전보다 뜻밖의 횡재가 있은 지 2년 후 더 많은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언제나 파산 상태야 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100만 달러를 순식간에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의 금전 철학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벌기 쉽다. 우리는 언제나 금전적으로 여유롭다. 쓴 만큼 더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돈은 악의 근원이다. 우린 그럴 여유가 없어. 나무에서 돈이 열리는 줄 알아? 라고 말씀하셨는지 후자의 말이 더 익숙하게 들린다면 부모님의 금전 감각을 물려받고 현실에서 그들과 같은 고난을 떠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편안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 합니다. 일주일치 급여를 친구한테 빌려줘 놓고선 필요할 때 돌려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깔끔하게 물어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내 돈 돌려줄래? 라고요. 직장이나 인간관계가 불편해지면 머지않아 떠나기 마련입니다. 돈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돈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떨리고 잘 받아들일 수 없다면 돈 역시 떠나갈 것입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서툰 일을 회피하기 마련인데요. 인생에서 뭔가를 쟁취하고 지켜내려면 그게 편안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돈을 벌고 지키기 위해선 돈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호사를 누려야 합니다. 세상이 날 대접하길 바란다면 스스로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구멍난 속옷을 입고 자신이 거물이라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프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팬티에 구멍이 나도 괜찮아. 아무도 보지 못할 테니까 라고요. 하지만 자신이 알고 몸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또한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줍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정돈하는 일에는 일절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저택에 살기보단 차라리 원룸에 사는 게 낫습니다. 가진 것을 즐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흠집이 많은 낡은 플라스틱 그릇에 사과와 바나나를 진열합니다. 그동안 예쁜 그릇들은 찬장 안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남자는 최신 볼보 차를 사더니 되팔 때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며 낡은 침대보로 시트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실용적이지만 아마 차를 탈 때마다 세탁물 바구니를 탄 기분일 것입니다. 아내는 나에게 많은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자신을 꾸미고 영양을 공급하고 깨끗하게 집을 치운다면 축복받은 기분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말하는 법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옷을 입는 방법이 우리가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호사를 누려도 됩니다. 사람들은 잘 지내는 일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상관이 있습니다. 풍족은 풍족을 불러옵니다. 성공하고 나면 쥐새끼처럼 사는 삶은 끝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성공한 것처럼 살아야 하고 지금 성공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풍족함은 반드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복한 부자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통찰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들려주는 이 책, 마음 가는 대로 해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